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저녁밥을 준비하거나 TV를 보다가 혹은 손주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도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심장마비를 처음 겪을 때 혼자 계신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제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밀려오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약속은 하나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 방법만 알면 생명을 지킬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이름은 이승우, 85세의 나이에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료기기 없이도 심장마비를 이겨낼 수 있는 7단계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비결은 제 환자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실제로 삶을 바꾼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72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배워볼까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병원 장비나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도 80세가 넘으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날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으며 손주들과 웃고 떠드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꿈꾸시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얻으실 3가지 보물은요. 첫째, 심장마비의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눈. 둘째, 혼자 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는 7단계 지혜. 셋째, 심장을 튼튼히 지키는 일상 속 비결입니다. 이 모든 게 약 없이 단 5분 만에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3년 전 박영순 할머니는 저녁을 준비하시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셨습니다. 혹시 소화가 안 된 건가 하시며 물 한 잔을 마셔보셨지만 어깨까지 뻐근해지자 불안이 밀려오셨죠. 할머니는 손주와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기로 한 약속을 떠올리셨어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그 아이 얼굴을 못 보는데 하시며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제가 진료실에서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을 기억하셨습니다.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고 아스피린을 씹어 드시고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셨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위험한 고비를 넘기신 상태였습니다. 지금 박영순 할머니는 손주와 매주 한강을 걸으며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순간에 대비할 준비 되셨나요? 할머니가 했던 그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작은 제안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세요. 아니면 냉장고 문에 붙일 작은 포스트잇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7단계는 언제든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할 생명의 지침이에요.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증명한 약이나 복잡한 장비 없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천법들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혹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지혜죠.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한 가족, 손주들과의 시간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첫걸음, 함께 내디뎌 봅시다. 여러분, 심장마비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드라마에서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상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심장마비는 아주 조용히, 미묘한 신호로 다가옵니다. 가슴이 살짝 답답하거나
숨이 평소보다 조금 가쁘거나 어깨가 뻐근한 느낌.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불편함이 바로 심장마비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그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하시며 후회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후회를 피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겁니다.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 바로 이 첫 번째 단계가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50% 이상이 심한 가슴 통증 대신 메스꺼움, 어깨 통증 혹은 갑작스러운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이 65% 더 흔하죠. 왜 그럴까요? 나이 들수록 그리고 여성의 경우 심장의 신호가 몸 전체로 퍼지며 미묘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먹고 난 뒤 소화가 안 되는 듯한 느낌, 혹은 계단을 오를 때 평소보다 숨이 더 차는 경우,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지어 2, 3일 전부터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이유 없이 빨리 지치거나 턱이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신호를 나이 탓이라거나 피곤해서 그런가 하며 넘기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제 환자였던 68세 김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턱이 뻐근하고 왼쪽 팔이 무거워지셨습니다. 어제 잠을 잘못 잤나? 하시며 어깨를 주무르셨지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으셨어요.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제가 진료실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떠올리셨습니다. 가슴 통증이 없어도 턱이나 팔의 불편함은 심장마비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제 말이 기억나셨죠. 할아버지는 바로 119에 전화하셨고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를 받으셨어요. 지금 김민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으며 손주에게 전화로 농담을 건네십니다. 그때 이 박사님 말 안 들었으면 지금 이 행복을 못 누렸을 거야 라며 웃으시죠. 여러분도 김민수 할아버지처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단 1분만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가슴이 평소와 다르게 답답한가? 어깨나 턱, 팔에 뻐근함이 있나? 숨이 평소보다 가쁜가? 이 짧은 점검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린 환자는 생존율이 40%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습관이 더욱 중요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실천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며 혹은 세수할 때 잠깐 멈춰서 몸을 느껴보세요. 만약 가슴, 어깨, 턱, 팔에 평소와 다른 불편함이 있거나 숨이 가쁘고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거나 129에 연락하세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적이에요. 제 환자 중 한 분, 70세 최영자 할머니는 처음엔 그냥 피곤한 거야 하시며 증상을 무시하셨다가 큰 고비를 겪으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 매일 아침 1분 점검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내 몸이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구나라며 웃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잠깐 멈춰서 몸의 신호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놓쳤던 작은 목소리가 있었나요? 이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김민수 할아버지와 최영자 할머니가 그랬듯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으로 생명을 지킬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메모지에 아침 1분 점검이라고 적어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이 작은 메모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러 가볼까요? 함께 다음 단계를 밟아봅시다. 여러분, 심장마비의 신호를 알아차리셨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뻐근한 그 느낌, 괜찮겠지? 하며 넘기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한 가지는 망설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즉시 1일 후에 전화하세요. 이 한 통화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화기를 보시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준비와 이야기로 여러분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겁니다. 자, 함께 이 중요한 단계를 배워볼까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고도 조금 기다려보자거나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야지 하시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에요.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후 첫 1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면 생존율이 80% 이상 높아집니다. 반대로 1시간이 지나면 그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들죠.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골든타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절대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지 마세요. 운전 중 상태가 악화되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또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119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도움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제 환자였던 75세 최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밤, 최옥자 할머니는 잠을 자다 가슴이 답답해지셔서 눈을 뜨셨습니다. 처음엔 혹시 꿈 때문에 그런가 하시며 참으려 하셨지만 숨이 점점 가쁘고 팔까지 저리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하려 손을 뻗으셨지만 문득 제 말이 떠오르셨어요. 심장마비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119부터 전화하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요 라고 말씀하시자 10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어요.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를 받은 덕에 할머니는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시며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박사님, 그때 망설였다면 우리 손주 얼굴을 못 봤을 거예요. 그 목소리엔 감사와 행복이 가득했답니다. 여러분도 최옥자 할머니처럼 골든타임을 지킬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단계를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준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안 곳곳에 119 번호를 적은 메모를 붙여두세요. 냉장고 문, 거울, 전화기 옆, 심지어 지갑 안에도요. 이 작은 메모가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요. 주소를 정확히 천천히 알려주시고 문이 잠겨 있다면 그 사실도 꼭 전하세요. 대한응급의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 환자는 구급대원의 도착 시간이 평균 3분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9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세요. 실천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지금 전화기를 꺼내 119 번호를 저장하세요. 그리고 집 안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곳에 메모를 붙여놓으세요. 제 환자 중 한 분, 72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처음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시며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가슴 통증을 느끼시고 냉장고에 붙인 메모를 보고 바로 119에 전화하셨죠.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받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메모 하나가 내 목숨을 살렸어요. 이 박사님 말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지금 박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손주와 함께 아침밥을 먹으며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준비로 소중한 순간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지금 전화기 옆에 메모가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이라면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붙여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단순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이길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최옥자 할머니와 박영철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듯 한 통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9에 전화를 걸었다면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119 번호를 어디에 붙일지 이야기해보세요. 이 작은 대화가 여러분의 안전을 한층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 응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알아러 가볼까요? 함께 다음 단계를 밟아봅시다. 여러분, 심장마비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행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을 찾는 겁니다.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응급 전화를 한 뒤 아스피린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이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내가 약을 잘 챙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나눌 간단한 준비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 단계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으실 겁니다. 자, 함께 이 생명을 구하는 비결을 배워볼까요? 아스피린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일어나는데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이 막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사망 위험이 23%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 효과는 더욱 두드러지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용법이 중요해요. 아스피린을 그냥 물과 함께 삼키면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으면 약이 입에서 빠르게 흡수돼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였던 70세 이정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 가슴이 뻐근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잘못 잔 건가? 하시며 잠시 참으려 하셨지만 팔까지 무거워지자 불안해지셨어요. 다행히 할아버지는 제가 진료실에서 나눴던 조언을 떠올리셨죠. 심장마비 의심되면 119를 부르고 아스피린을 씹어 드세요. 할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물 없이 씹으셨습니다. 119에 전화한 뒤 침착하게 구급대원을 기다리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스피린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금 이정훈 할아버지는 매일 손주와 채스를 두시며 웃음 가득한 삶을 누리십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박사님, 그때 그 작은 알약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이정훈 할아버지처럼 아스피린의 힘을 믿어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단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준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저용량 아스피린 100mg을 비치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작은 알약을 지갑, 침대 옆 서랍, 주방, 심지어 외투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대한심장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아스피린은 심장마비 응급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입니다. 복용법은 간단해요.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119에 전화한 뒤 아스피린 하나를 물 없이 씹어서 드세요. 2사 3분 정도 기다리시면 약이 몸에 흡수됩니다. 단,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 출혈 질환이 있으신 분은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스피린은 여러분의 주머니 속 작은 구급대원이에요. 늘 곁에 두세요. 이 준비는 정말 쉽죠? 제 환자 중 한 분, 73세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약을 챙기는 게 귀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손주와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작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리자 지갑과 침대 옆에 아스피린을 넣어두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진 순간 그 아스피린을 씹으시고 119를 부르셨어요. 병원에서 무사히 회복하신 할머니는 저를 보시며 이렇게 웃으셨어요. 이 박사님, 그 작은 알약이 내 손주 결혼식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지금 김순자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시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준비로 소중한 순간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지금 가방이나 서랍에 아스피린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다면 오늘 약국에 들르시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세 번째 단계는 작지만 강력한 행동입니다. 아스피린 한 알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이정은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가 보여주셨듯 이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9에 전화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했다면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 안에서 아스피린을 어디에 둘지 정해보세요. 이 작은 결정이 여러분의 안전을 한층 더 단단히 지켜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 심장의 부담을 줄이지 않는 방법을 알아가 볼까요? 함께 다음 단계를 밟아봅시다. 여러분, 심장마비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119에 전화한 뒤 아스피린까지 복용하셨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심장을 쉬게 하는 겁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몸을 움직이는 건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이 네 번째 단계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이 간단한 행동이야말로 심장을 구하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 단계를 자신있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이 중요한 비결을 배워볼까요? 왜 움직임을 멈추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심장마비는 심장이 산소와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생기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면 심장은 더 많은 산소를 요구받아 부담이 커지고 이는 심장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에 활동을 멈추면 심장 손상이 3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단계가 더욱 중요하죠. 그러니 절대 문을 열거나 전화를 걸거나 청소 같은 일을 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심장을 쉬게 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두고 숨을 고르게 쉬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이 간단한 행동이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였던 67세 윤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윤미경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TV를 보시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셨어요. 처음엔 소화가 안 된 건가 하시며 물을 마시려 일어서셨지만 어깨까지 뻐근해지자 불안해지셨죠. 할머니는 문을 열어 구급대원을 맞으려 움직이려 하셨지만 문득 제 조언이 떠오르셨어요. 심장마비 의심되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르셨어요. 비기입구에 전화한 뒤 침착하게 구급대원을 기다리셨고, 도착한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심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전했어요.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받은 덕에 할머니는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 윤미경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산책하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박사님, 그때 가만히 있었던 게 내 목숨을 살렸어요. 여러분도 윤미경 할머니처럼 이 순간을 지혜롭게 보낼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단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준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가까운 의자나 소파에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두고 몸을 살짝 뒤로 기대세요. 만약 앉기 어렵다면 침대나 바닥에 편안히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대한심장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이런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문 열기, 전화 걸기, 심지어 물 한 잔 가지러 가는 것도 금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장은 지금 여러분의 휴식을 간절히 원해요. 그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 실천은 정말 쉽죠? 집 안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나 소파를 미리 정해두세요. 제 환자 중 한 분, 71세 오영자 할머니는 처음엔 가만히 있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심장을 위한 5분 휴식이라고 설명드리자 거실 소파를 응급자리로 정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가슴 통증을 느끼신 할머니는 그 소파에 앉아 애기꿀을 부르셨어요. 병원에서 무사히 회복하신 후 할머니는 저를 보시며 이렇게 웃으셨어요. 이 박사님, 그 소파가 내 생명의 자리였어요. 지금 오영자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공기놀이를 하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준비로 소중한 순간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지금 앉아 계신 의자나 소파 편안하신가요? 오늘 집 안에서 응급자리를 정해보세요. 이 네 번째 단계는 단순하지만 심장을 구하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윤미경 할머니와 오영자 할머니가 보여주셨듯 잠깐의 휴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제 활동을 멈추고 편안히 앉았다면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5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집 안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를 찾아 내 심장의 휴식처라고 이름 지어보세요. 이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안전을 한층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번째 단계, 구급대원의 빠른 접근을 돕는 방법을 알아쓱 가볼까요? 함께 다음 단계를 밟아봅시다. 여러분, 심장마비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119에 전화한 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편안히 앉아 있다면 이제 구급대원이 여러분에게 빠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돕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현관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 5번째 단계는 체력이 허락되는 한 구급대원의 접근을 빠르게 만드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행동이에요. 문 열기라니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건 이 작은 행동이 생명을 구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 단계를 쉽게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이 생명을 지키는 비결을 배워볼까요? 왜 문을 열어두는 게 중요할까요? 심장마비는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구급대원이 문을 열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면 그만큼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요. 한국응급의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문이 잠겨 있어 구조가 지연되면 생존율이 15%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 단계는 더욱 중요하죠. 체력이 허락된다면 119에 전화한 뒤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문을 열어놓으면 구급대원이 바로 들어와 빠르게 처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도어락이나 심박수 측정 스마트워치 같은 기술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도구들은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똑똑한 조력자예요. 여러분, 이 작은 준비가 생명을 구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였던 73세 정수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정수영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가빠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고 아스피린을 씹으신 뒤 힘겹게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어두셨어요. 구급대원이 문을 두드릴 시간을 아껴야지 라는 생각이셨죠. 그 덕분에 구급대원은 8분 만에 도착해 바로 처치를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회복하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할아버지는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박사님, 그때 문을 열어둔 게 내 목숨을 살렸어요. 이제 스마트 도어락 덕에 더 안심하고 살아요. 지금 정수영 할아버지는 손주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도 정수영 할아버지처럼 이 순간을 지혜롭게 준비할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단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점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 현관문이 쉽게 열리는지 확인하세요. 문이 무겁거나 자물쇠가 뻑뻑하다면 지금 수리하거나 교체를 고려해보세요. 스마트 도어락은 비밀번호나 원격 조작으로 쉽게 열 수 있어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심박수 측정 스마트워치나 자동 경보 팔찌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기기는 심박수가 비정상일 때 자동으로 가족이나 응급센터에 알림을 보내죠. 대한응급의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문 접근 시간을 단축하면 응급처치 성공률이 20%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약 체력이 부족해 문을 열기 어렵다면 119에 전화할 때 문이 잠겨 있습니다라고 꼭 말씀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은 구급대원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 관문을 미리 열어주세요. 이 준비는 정말 쉽죠? 제 환자 중 한 분, 69세 박미숙 할머니는 처음엔 문까지 열 생각을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손주와의 추억을 지키는 작은 열쇠라고 설명드리자 현관문 자물쇠를 점검하고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가슴 통증을 느끼신 할머니는 119에 전화한 뒤 스마트 도어락을 열어놓으셨어요.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착해 치료를 시작했고 할머니는 무사히 회복하셨어요. 지금 박미숙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바람개비를 날리며 웃으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박사님, 그 문이 내 새 삶의 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간단한 준비로 소중한 순간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지금 현관문이 쉽게 열리는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점검이 필요하다면 오늘 꼭 확인해 보세요. 이 5번째 단계는 작지만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정수영 할아버지와 박미숙 할머니가 보여주셨듯 문을 여는 작은 실천이 구급대원의 손길을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을 열어두셨다면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6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현관문 점검을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이 작은 대화가 여러분의 안전을 한층 더 단단히 지켜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번째 단계. 스마트폰을 활용해 응급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함께 다음 단계를 밟아봅시다. 여러분, 심장마비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119에 전화한 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편안히 앉아 문까지 열어두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손에 쥔 작은 기기를 활용할 차례입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6번째 단계는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해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과의 연결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다루는 게 생명을 구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깨달은 건
이 작은 기기가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 단계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이 생명을 지키는 비결을 배워볼까요? 스마트폰이 왜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걸까요? 심장마비는 분초를 다투는 순간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면 구급대원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스피커폰 기능입니다. 스피커폰을 켜면 손으로 전화기를 들지 않아도 통화할 수 있어 체력을 아끼고 숨을 고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스마트폰의 응급 의료 정보, 즉 Medical ID를 설정해 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Medical ID에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같은 중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응급 정보가 준비된 환자는 처치 시간이 20% 단축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준비는 필수죠. 여러분, 이 작은 설정이 구급대원의 손길을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였던 69세 한지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한지영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시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셨어요. 숨이 가빠오고 팔까지 저리자 불안해지셨죠.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손으로 전화기를 들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침착하게 증상을 설명하셨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스마트폰에 Medical ID를 설정해 두셨었죠. 거기엔 혈압약 정보와 아스피린 알레르기 여부가 적혀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 정보를 보고 빠르게 적절한 처치를 시작했고 할머니는 무사히 회복하셨어요. 지금 한지영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공원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으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박사님, 그 스마트폰이 내 생명을 구해줬어요. 여러분도 한지영 할머니처럼 스마트폰을 생명의 동반자로 만들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단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설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폰에 Medical ID를 설정하세요.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응급 정보나 Medical ID를 찾아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피상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고혈압약 복용 중 아스피린 알레르기 없음처럼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사용법도 익혀두세요. 전화 앱에서 스피커 아이콘을 누르면 목소리가 크게 들리니 응급 상황에서도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대한응급의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스피커폰을 사용하면 통화 중 환자의 안정도가 15%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손안의 구급대원이에요. 그 친구를 잘 준비시켜 두세요. 이 준비는 정말 쉽죠? 제 환자 중 한 분, 72세 이영숙 할머니는 처음엔 스마트폰 설정이 복잡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손주와의 추억을 지키는 작은 선물이라고 설명드리자 손주에게 부탁해 Medical ID를 설정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가슴 통증을 느끼신 할머니는 스피커폰으로 119에 전화하고 Medical ID를 구급대원에게 보여주셨어요.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받은 덕에 할머니는 무사히 회복하셨어요. 지금 이영숙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시며 저에게 이렇게 웃으셨어요. 이 박사님, 이 스마트폰이 내 새 친구예요. 여러분도 이 간단한 준비로 소중한 순간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지금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신가요? 오늘 설정 메뉴를 열어보시는 걸 잊지 마세요. 이 6번째 단계는 작지만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한지영 할머니와 이영숙 할머니가 보여주셨듯 스마트폰의 작은 설정이 구급대원의 손길을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스마트폰을 준비하셨다면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7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메디컬 아이디 설정을 해보세요. 이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안전을 한층 더 단단히 지켜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7번째 단계, 침착한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함께 다음 단계를 밟아봅시다. 여러분, 심장마비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119에 전화한 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편안히 앉아 문을 열고 스마트폰까지 준비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며 공황을 막는 겁니다. 이 7번째 단계는 심장마비라는 긴박한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침착하게 지키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숨을 고르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한 건 이 간단한 호흡법이 생명을 구하는 평온의 열쇠라는 겁니다.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 단계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이 생명을 지키는 비결을 배워볼까요? 심장마비 상황에서 왜 호흡이 중요할까요? 공황 상태에 빠지면 숨이 빨라지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면서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급성 부정맥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죠. 연세대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고른 호흡은 급성 부정맥 위험을 25% 줄이고 심박수를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 효과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세요. 이 느린 호흡은 심경을 진정시키고 심장에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줍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마비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숨결이 생명을 지키는 평온한 바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였던 71세 오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오상철 할아버지는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뻐근해지며 숨이 가빠오셨어요. 공황 상태에 빠져 이제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밀려오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진료실에서 나눴던 호흡법을 떠올리셨어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세요. 마음이 차분해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호흡을 시작하셨습니다. 코로 천천히, 입으로 부드럽게. 119에 전화한 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심박수는 놀랍게도 안정적이었어요.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받은 덕에 무사히 회복하셨죠. 지금 오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5분 호흡 훈련을 하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박사님, 그 숨결이 내 심장을 살렸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도 오상철 할아버지처럼 이 호흡법으로 마음을 지킬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단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연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해볼까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입으로 6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때요?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시죠? 이 호흡법을 하루 5분씩 연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TV를 보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보세요. 대한심장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꾸준한 호흡 훈련은 심장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20%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숨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는 친구예요. 그 친구와 매일 대화해보세요. 이 연습은 정말 쉽죠? 제 환자 중 한 분, 68세 김옥희 할머니는 처음엔 숨 고르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손주와의 평온한 시간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설명드리자 매일 아침 차 한 잔 마시며 호흡 연습을 시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가슴 통증을 느끼신 할머니는 이 호흡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119를 부르셨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지금 기모키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꽃밭을 가꾸시며 저에게 이렇게 웃으셨어요. 이 박사님, 그 숨결이 내 새 삶을 열어줬어요. 여러분도 이 간단한 연습으로 소중한 순간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지금 호흡이 편안해지셨나요? 오늘 저녁 5분 연습을 계획해보세요. 이 7번째 단계는 작지만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오상철 할아버지와 기모키 할머니가 보여주셨듯 고른 호흡은 마음과 심장을 지키는 평온의 열쇠예요. 자, 이제 이 7단계를 모두 배우셨다면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이 호흡법을 연습해 보세요. 이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한층 더 단단히 지켜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 심장을 튼튼히 지키는 장기적인 비결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함께 다음 단계를 밟아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심장마비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7단계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위기를 이기는 것뿐 아니라 평소에 심장을 튼튼히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장기적인 비결을 나눌게요. 매일 뭘 해야 심장이 튼튼해질까라는 고민이 드실 수도 있죠.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깨달은 건 작은 습관들이 쌓여 심장을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 비결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심장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심장마비를 예방하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운동, 식단,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자가 건강 체크가 필요하죠. 먼저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제가 추천하는 일일 운동 3가지는 하루 20분 걷기, 5분 계단 오르기, 그리고 3분 팔 돌리기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들은 심장의 지구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다음은 식단입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를 드세요.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는 혈관 탄력을 30% 높이고 혈중 지방을 줄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하루 5분, 지난 파티에서 배운 호흡 훈련, 코로 4초, 입으로 6초를 하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혈압계와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로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세요. 여러분, 이 작은 습관들이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였던 66세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명숙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러다 손주와 놀 시간도 없을까봐 라며 한숨 쉬시곤 했죠. 하지만 제가 추천한 간단한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로 하셨어요. 매일 저녁 동네 공원을 20분 걷고 주 3회 고등어 반찬을 드시고 아침마다 5분 호흡 훈련을 하셨어요.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셨지만 6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약 용량이 줄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됐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며 활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박사님, 이제 손주와 뛰어놀아도 숨이 안 차요. 이렇게 살아갈 힘이 생길 줄 몰랐어요. 지금 이명숙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도 이명숙 할머니처럼 심장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비결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첫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동네 공원을 20분 걸어보세요. 특별한 장비나 준비물은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한 신발을 신고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식단은 주 3회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 반찬을 드시고 매 끼니 채소를 조금씩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시금치 나물을,
저녁에 브로콜리찜을 곁들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로는 하루 5분 호흡 훈련을 해보세요. 아침 차 한 잔 마시며 혹은 저녁에 창밖을 보며 코로 4초, 입으로 6초 숨을 쉬어보세요. 대한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습관은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15%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혈압계와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두고 주 2회 건강을 체크하세요. 저는 환자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장은 매일 여러분을 위해 뛰어요. 그 친구를 위해 작은 선물을 주세요. 이 실천은 정말 쉽죠? 제 환자 중 한 분, 70세 최동규 할아버지는 처음엔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라며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손주와의 긴 시간을 위한 준비라고 설명드리자 매일 아침 20분 걷기를 시작하셨죠. 3개월 뒤 할아버지는 혈압이 안정되고 무릎 통증까지 줄어드셨어요. 저를 보시며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이 박사님, 이 나이에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손주가 내 걸음이 빨라졌다며 놀라요. 지금 최동규 할아버지는 손주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저녁 산책 메뉴 정하셨나요? 고등어 반찬은 어때요? 이 장기적인 비결은 심장을 튼튼히 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이명숙 할머니와 최동규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듯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자, 이제 7단계와 이 비결까지 모두 배우셨으니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산책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작은 약속이 여러분의 심장을 더 단단히 지켜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파트,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묶어 삶을 바꾸는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볼까요? 함께 마지막 단계를 밟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장마비라는 위급한 순간을 이겨내는 7단계와 심장을 튼튼히 지키는 장기적인 비결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약이나 복잡한 장비 없이 단 5분 만에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로 가득했죠. 가슴이 답답한 순간 침착하게 119를 부르고 아스피린을 씹고 편안히 앉아 호흡을 고르는 법, 그리고 매일 걷고 고등어를 먹으며 심장을 돌보는 습관까지,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손주, 가족, 그리고 소중한 이들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에요.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한 건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해볼까요? 제 환자였던 74세 강동원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강동원 할아버지는 3년 전 혼자 집에서 심장마비를 겪으셨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오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나눴던 7단계를 떠올리셨어요. 119에 전화하고 아스피린을 씹고 소파에 앉아 호흡을 고르셨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그 후 할아버지는 매일 20분 걷기와 호흡 훈련을 시작하셨죠. 6개월 뒤 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박사님,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매일 아침 손주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그 웃음 속엔 건강한 노후의 기쁨이 가득했어요. 여러분도 강동원 할아버지처럼 이 작은 실천들로 새 삶을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119 번호 메모를 붙이거나 지갑에 아스피린을 넣거나 저녁에 동네를 20분 걷거나 5분 호흡 훈련을 해보세요. 이 작은 씨앗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튼튼히 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더 오래 지켜줄 거예요.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하루 5분의 용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 용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시작할 한 가지 계획을 나눠주시면 저도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